대통령의 탈당설이든 지금 홍준표 시장의 이 어떤 뭐 차기 구도에서의 견제구든 다 모든 게 다 지금 여권의 차기 대통령 지지 1위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당원 100이지만 지금 현재 전대율이 100이지만 5대5로 한다 할지라도 결국 차기 당대표는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4개월 전에 비대위원장 될 때 제가 이제 한동훈 땡큐 했을 때 당내에서도 땡큐라고 하면 안 된다 비판도 받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총선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나왔다면 대단히 이제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렵게 비대위원장 나와서 4개월간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과 효과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이 은퇴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럼 뭐 이 등장한 지 4개월 만에 은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전대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나올 거다. 지금 안 나오면 미국 가셔야 돼요 빨리. 아니 장 의원 주식 투자하십니까? 저는 안 합니다. 주식의 묘미는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물렸을 때 물 타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골 때립니다. 그거를 알면 다행인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 4개월 만에 물렸으면 빨리 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쩌면 현명하고 자본주의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정치에 와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행보를 좀 유심히 보면 어떤 그 사진으로 보이는 뭐 도서관의 양재 도서관이라든지 뭐 집필하는 모습이라든지 직구 관련해서 SNS 얘기라든지 등등 보면 정치를 하려는 거가 확실하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손절각이라면 그걸 아니면 또 누구 말대로 나중에 대선이나 가까워졌을 때 다시 등장하는 거라면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낼 이유가 없는데 행보 메시지는 결국은 장경태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지지도면 나 될 수 있는데 옆에서 바람도 넣을 거고 그런 어떤 행보로 봐야 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말들이 나오면 다 탈당해버린다 이거 아니면 홍준표 시장은 방장하다 이게 하는 게 그런 의도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봤을 때? 지금 나와봤자 저는 여러 질문에 답해야 될 거예요. 그쵸. 1. 너는 친윤이냐 반윤이냐. 다 못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철수식으로 답변하면 저는 국민 편입니다 이러고 넘어가겠지만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요 보면. 이 와중에 안철수면 까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이 안 통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상병 건에 대해 다 가지고 못해요. 이번에 나오면은 답을 해야 돼요. 안 하고 뭐 국민 편입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답할 때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밖에 있는 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오히려 아무 가만히 질문도 있어도 되는데 필요한 거면 직구 얘기만 하면 돼요. 아무 관련 없는.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오히려 순간 직구 매일 얘기를 답변해야 해서 개입이 돼요. 된 거 이준석 아닌가요? 대표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철저하게 친윤으로 각색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권 반대합니다. 또 친윤이야 비윤이야 하면 당연히 친윤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메인스트림이 이미 자기가 메인스트림에 갖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지금 이 차별화를 할 필요가 없죠. 차별화 전략은 메인스트림을 떠났을 때 이준석 대표처럼 이 비윤으로 찍혀서 아웃됐을 때 하는 거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메인스트림인데 왜 굳이 지금 차별화 전략을 쓰겠어요? 이재명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죠. 당연히 무죄 아닙니까? 저 주류적인 시각으로 이제 뭔가 김전 최고요. 예. 일단은 다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건 그러면 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냐 이 부분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보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국힘 1위가 나오고 다른 것보다 당권 주자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의 50%가 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서 뭐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줄 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반응 자체가 지역의 당원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기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가 2년 전 정권 교체를 이준석 대표랑 함께 했지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대통령에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있는 일반 당원들의 목소리나 지지자들을 보면 옛날 2년 전에 정권 교체를 희망했던 때의 그림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첫 번째 가졌던 기대는 총선에 진 다음 대통령실이 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과거 4년 전 총선 참패 뒤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면서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총선이 끝나고 지금 한 달도 훌쩍 넘었지만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대통령실의 변화 과정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 심리들을 누군가에게 투영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밖에 있고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동훈 위원장에게 많이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과거 같은 스타일 예를 들어 민주당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출신에 있었던 뭔가 수사하는 강대강 대치 국면의 그림을 갖고 정치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은 그 기대감이 좀 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은 또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있었던 실패를 통해 배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도서관에서 딱 목격했던 걸 보고 저 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손가락 방해. 그럴 수 있죠. 저는 쇼하는 거라고 느낌이 나요. 제가 듣기로는 도서관에 굉장히 계속 갔대요. 아, 그래요? 그날 하루 간 게 아니라 계속 갈 때 동안 사람들이 특별히 얘기하지 않다가 그날 이제 딱 알아보고 얘기했던 걸 갖고 쇼한다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튼 계속 또 책도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는 지금 나와서 얻어갈 게 없다. 이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지 않고 같이 옛날 한국당처럼 퇴행하게 되는 모습처럼 국민의힘이 한 1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그다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이 다 부서지고 난 다음 뭘 담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럼 오히려 지금이 이제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김 전 예. 최고는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고 한 전 위원장이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선 가능성은 높아요. 그거는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나올 거냐라고 보면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네, 왜냐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 나오죠. 말한 건데 변화에 대한 기대나 이런 걸 던죽 그거를 한동훈 나오려고 위원장이 네. 찾는다면 예. 그 지금 나가면 제일 부담감은 임기가 1년 조금밖에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지방선거를 진두에서 치를 수 있으면 100% 나오죠. 지방선거 공천권도 갖고 정치는 결국 사람과 메시지로 보여주는 건데 지방선거를 통해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선이 없게 되면 지금 뭐 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으면 8월 달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새로운 선거 없이 집권당으로서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가져가야 되고 또 완전히 부러져서도 안 되는 그 아주 교묘한 상황 속 묘한 상황을 끌고 가면서 국민께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기대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본인이 완전히 담보해낼 수 있는가? 이걸 한동훈 위원장은 정교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직 그 정교해지는 과정의 해법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확하게 찾지는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찾아내면 나올 거고 그거를 아직까지 좀 더 정교해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 나오겠죠. 이건데 사람과 알겠습니다. 메시지 얘기하는데 지난 총선을 복귀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못한 게 사람 찾는 거랑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한동훈 위원장이 맡아야 되는지를 사실 모르는 거고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개혁하기 위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고심 끝에 그런 수를 둔다.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요. 마주하게 될 현실은요. 저쪽에 장경태 의원 같은 민주당 주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부터 계속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내리밀고 뭐 국정조사 들이밀고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된다 한들 할 거는 머리 깎고 투쟁밖에 없어요. 이거 막아 세우겠다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니까요. 이걸 그러면 그거를 안 하려 그러면은 아예 유승민 의원처럼 자신 있게 비윤 반윤 메시지 낼 수 있는 사람이든지 총선 때처럼 애매하게 뭐 싸울 것처럼 하다 가서 카노사이 굴욕처럼 눈밭에 90도 인사하고 이럴 사람은 또 본인만 고생하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예 한동훈 위원장이 머리 깎고 투쟁할 생각하면은 저는 또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정당의 구조와 작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민주당의 특검을 방어할 수 있는 정당이다 그렇게 보시면 건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자기 본인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금 친윤 비윤 나눠져 있는 계파 갈등이 지금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뭐 워낙 현재 여당에서 나오기 쉽지 않지만 아마 스스로 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친윤계도 그렇고 뭐 소위 윤핵관이나 비윤들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과정이죠. 알겠습니다.